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부터 이슈 인터뷰를 맡게 된 제주의 소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각 사업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세계 농아인 대회와 탐나 장애인 복지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계 농아인 대회는 오는 7월에 열리는데요. 집행부의 홍보계획 부족과 탐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와 도정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위원이 되시고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선임되셨는데요. 그 포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치열한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르고 재선이 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일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일할 기회에 또 위원장 자리를 좀 맡겨주셨으니 보건 그리고 복지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포부라기보단 책임성이 강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2년인데 임기 그 2년 동안 해보고 싶은 가장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2022년 9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안전위 소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과 전부 의기투합해서 지역사회를 기반한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을 워킹그룹을 좀 발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전 의원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워킹그룹을 한 거는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도의회 역사상. 근데 제가 이거는 돌봄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돌봄은 참 여성과 남성의 안전한 일자리를 또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돌봄은 어린이 안전과 어르신의 보호에도 큰 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돌봄이 다양한 일자리 제공도 할 수 있어서 돌봄이 하나를 해결하면 저출생 고령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보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해결할 수 있는 돌봄을 가장 축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전 의원님들이 찾아가는 간담회를 현장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이나 복지, 안전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정책과 제도를 그분들에게 좀 편안한 것들을 좀 제공하게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 전체 의원님들과 하는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가 벌써 7번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도민의 소리를 듣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오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세계 농아인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농아인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1951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 농아인 연맹이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 때부터 세계 농아인 대회가 4년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4년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장소인 19회 대회까지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130여 개국의 회원들이 되어 있고 농아인, 그러니까 농인들의 권리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국제수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수화 보급이 되어야만이 같은 농인들끼리도 전 세계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수화 보급에 가장 화두적인 걸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농인들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특히 각 지역의 각 나라마다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 안에서 다음 개최지부터 총회까지 열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세계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계적인 대회이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130여 개 회원 국가가 갖고 있는데 되게 많이 오실 건데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세계 농아인 대회가 열리는 걸. 그렇죠. 보통 그 4년 전에 이미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것도 알렸었고 예산도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너무 홍보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한국 농아인 협회에서 이게 추진을 한 건 맞아요, 민간에서. 근데 원희룡 전 도정이 특별자치도에서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치하겠다는 확약서를 좀 보내야 되거든요. 그 대회 개최지 나라에서. 그러면 그 확약서를 보냈고 그 당시에 2019년에 확약서를 보냈고 장애인 복지 과장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치에 직접 뛰어들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민간만 했다라고 얘기하기엔 상당히 곤란하다. 민간이 주체이긴 하나 보건복지부하고 특별자치도가 후원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집행부는 이게 후원이다라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민간에게 맡겨둘 수만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오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치했던 그 열정만큼 지금 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에 좀 적극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의지와 관심이 더. 그렇죠. 의지와 관심으로 인해서 제주의 이상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두 번째에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민도 모르는 이 세계 대회 그리고 이번에 업무 보고에도 딱 한 줄만 올라와서 이제까지의 어떤 상황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7월 달이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부실한 대회가 되면 우리의 위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 오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농민분들에 대해서도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 보고 때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의지와 관심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까지 포함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탐나장애인 위탁 운영 관련해서 전국 공모를 하면서 자격 조건으로 제주에 분사무소를 준다. 요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분사무소가 제주에 있는 법인에게 이게 수탁을 전국 공모하는 것이 문제점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공유 재산인데 제주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 아니고 중앙의 법인이면 여기는 법인의 성격이 없는 분사무소니까 법인의 성격이 없는 거거든요. 결정권이 제주도에 일단은 거기 분사무소라도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제주의 공유재산이 전국 공모를 했을 시의 문제점 첫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예. 규모와 자본. 예, 뭐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번에 23년간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이걸 하였는데 전국 공모를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공정성 시비는 그럼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볼 때 우리 제주의 법인들이 물론 전국 법인에 비하면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가 제주의 법인을 성장시키고 건강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영향력을 크게 하게 하는 것도 저는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기회까지도 단절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도 진짜 이런 기관 위탁 부연 관련해서도 이런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법과 제도로서 이렇게 좀 제주도 기관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수탁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정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국 공모가 필요한 사업인가? 저는 이제 전국 공모가 전부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공모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보면 우리 제주도의 여건상 전국 공모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국 공모를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왜 안 되지? 우리 제주도가 왜 이걸 못하지?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전국 공모를 하면 어떤 발전성이 있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공유재산을 전국 법인으로 했을 시에 대한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 보강을 받았을 시에도 그쪽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소유권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법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논의의 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논의를 좀 하셔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예, 그 전국 공모 사업이 이거에 대한 것들이 좀 윤곽을 잡아놔야지 이제까지 잘했던 것들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전국 공모를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이 특화된 이것만큼 제주도가 좀 부족하니 이 부분은 전국 공모를 해야겠다. 우리 더 큰 헬스센터 같은 게 전국 공모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왜 전국 공모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해야 다시 이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2개 있습니다. 네. 2개 있는데 먼저 통과된 거,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어떤 조례안인가요? 이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면 청소년 하면 딱 우리가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청소년 기본법엔 24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만 24세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세 이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학생도 청소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우리 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그리고 그 청소년 보호법에는 예. 만 19세 미만이 이제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생.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장 잘 되는 19세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세, 18세도 물론 그 보호 차원에서 이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사각이라는 거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법은 큰 줄기를 만들다면 조례는 좀 약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부분, 좀 부족한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저는 조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19세 미만에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근로에 대한 것들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많던 건 연소자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자 증명서라는 것은 이제 미성년자가 거기 근로를 할 경우에 노동을 할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받고 그리고 연소자 증명서를 그 사업장에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사각은 또 뭐냐면 연소자 증명서를 보호자 없어서 노동은 하고 싶은데 보호자가 없어서 연소자 증명서를 제출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의 권리를 확보할 차원에서 우리가 연소자 증명서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보호자가 돼주자. 그걸 좀 조례에 좀 담았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가 우리가 배달을 요즘 코로나19로 배달을 좀 많이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에 플랫폼 노동이 많이 들어온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배달이나 이렇게 특수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사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받았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근로를 다 빼고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노동법이지만 또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 조례만큼은 이게 근로를 다 빼고 노동으로 해서 약간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노동 인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번째 조례안인데 우리 초지관리 활용 조례안인데 의원님 직접 발의한 건데 이거는 좀 통과되지 않으시고 상임위에서 좀 보류됐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됐나요? 일단 보류는 아니고요. 일단 그 회부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이사계에서 이게 그 농수축경제위원회 회부가 좀 늦어서 3월달에 처리하기는 조금 왜냐하면 검토 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회부가 좀 늦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초지 관리와 관련한 조례는 역사를 따지면 2020년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의원님이 초선 때? 예, 초선 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제주도에 정말 가장
그 전국 대비해서 제주도가 가장 분포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초지가 이렇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해서 알고 보면 한 3년에 가까운 고민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의원님이 3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조례. 네. 그리고 현장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고 집행부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고 지금 집행부의 고민도 담아져 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하면서 초지를 지키려는 분들에게는 약간 직불금 형태로도 이제 보상도 해주고 또 초지를 전용을 할 때는 약간 심사도 좀 예, 예. 근데 지금도 심사는 해요. 근데 심사를 하는데 국역화되지 않았는데 국역화되는 것들을 좀 도와하고 인원을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 직불대처럼 일단 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동목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관 맞습니다. 보존을 차원에서도 예. 그래서 제가 사담이지만 제가 이 조례를 끝나고 우리 공동목장과 관련한 건 이상봉 의원님 막 한번 의기투합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영훈 도정의 이게 보건복지 안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 도민에게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일단 우리 공약을 보면 보건도 뭐 상급병원,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가 복지는 뭐 25% 예산 그리고 안전은 도민 안전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공약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의 공약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설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평가를 내리기에는 공약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급병원이나 감염병 유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공약 아닙니까? 정부랑 같이 협의해. 그죠. 그리고 복지예산 25%도 지금 경제가 이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이게 많이 어려운 공약들이 좀 올라갔다. 저는 근데 이건 좀 긍정적인 건 쉬운 공약보다 어려운 공약은 이게 전 긍정적입니다. 도전을 해야만이 뭔가를 성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긍정성을 주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고민하면 시원한 공약의 세부적인 것을 좀 뒷받침하자. 의회에서도. 예, 함께 하겠다고요. 그리고 또 저는 모든 상임위가 민생과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복지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건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한 일들이고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일은 도민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도민의 삶의 변화에 가장 큰 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도정과 인원하고 또는 견제해야겠죠.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도민의 변화, 도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